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어를 가르치는 박진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소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이번 야탁고 중간고사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영상이고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왜 잘못된 건지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 이의 제기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의 제기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절대 이 영상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까기 위해서 촬영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문제가 잘못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번만큼은 좀 영상을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탁고는 작년에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약간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만큼은 웬만하면 진짜 야탁고는 그냥 좀 문제를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또 문제가 잘못 나왔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누군가를 이렇게 깐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이 문제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것이 맞나? 또 누군가는 힘든 시간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름 대한민국 최고 내신 전문가라는 자긍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강사로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로서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점 꼭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번 야탁고 1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학교 선생님께서는 현재 2번을 답으로 하신 상황이죠. 자, 다는 가나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자, 다에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저 가나와 달리가 문제죠. 왜? 저 작품 중에 뭐가 있었으니까? 바로 자화상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달리 문제는 내가 말씀드렸죠. 두 문제라 생각하라고. 그래서 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맞냐도 중요하지만, 가나는 그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품의 주제 형상화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화상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제가 형상화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이거는 결과론적인 주장인 거고, 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게 맞느냐, 이게 학교 선생님이랑 의견이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학교쌤이랑 사실 좀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해본 결과 학교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해 볼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제 주제가 형상화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죠? 정서의 변화가 좀 드러나죠. 부끄러움, 미움 이런 거에서 연민, 또 가보니까 미워지고, 또 그 다음 이제 가다 보니까 그리워지고, 이런 정서 변화. 자, 이런 정서 변화가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자, 그 과정에서 또 중간에는 이게 시간의 흐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화상의 시간의 흐름이 있냐 없냐? 자, 그것은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놨는데요. 먼저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개념이 쉽지 않아요. 이거 제가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하는 컨텐츠 중에 문학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SOL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자, 그 교재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나 학생들이 이 경우만 알아요. 시간의 흐름은 시제편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어제에서 오늘, 아침에서 저녁, 봄에서 여름 이런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아는 심지어 강사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사,
바로 사건이나 행위가 있으면 그걸 시간의 흐름을 동반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 서사갈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정갈래는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를 논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시들은 그냥 쓰여진 거고 또 그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전개되니까 그런 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전개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서사갈래는 어떤가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는 논할 거리가 안 되죠. 왜? 서사갈래는 무조건 시간이 흐르니까. 대신 그 흐름이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따질 뿐이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서사갈래는 무조건 시간이 흐르느냐? 간단합니다. 서사갈래에는 사건이나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동반되면 시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서정갈래에서 시간이 멈출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서정갈래는 어떤 순간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갈래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별을 했어. 그러면 그 이별의 순간, 즉 시간을 멈추고요. 그때부터 내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내 정서, 이런 내 생각과 내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간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서정시들이 대부분 시간의 흐름을 동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일부 이제 특별한 시들, 뭐 아까 말한 시제편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시들인데, 자, 사건이나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흐르죠. 왜? 아니, 내가 와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 이러면 나는 뭐 낮에는 와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가서 저녁을 먹고 뭐 저 늦은 시간에 잠을 잤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서사갈래는 시간이 흐른다. 왜? 사건과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정갈래에서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장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사건이나 행위가 있으면 시간은 흐르는 거죠. 그게 바로 자화상이에요. 자, 자화상을 보면 어떤가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죠. 그리고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다시 또 가엾어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사나이는 그래도 그대로 있죠. 그리고 거기서 미워지니까 또 돌아가고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다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죠. 왔다 갔다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자화상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다 없다는 논할거리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 있다. 시간의 흐름을 동반한다. 자, 그리고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창 하나만 띄워보세요. 그리고 윤동주 자화상 시간의 흐름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각종 블로그들 및 지식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전개된다라는 것이 특징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전개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논지로 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건 뭐냐면, 자, 자화상이 주제의식이 형상화되는 건 맞는데, 자, 뭐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주제의식이 형상화되는 거다. 맞죠? 그게 왜 틀렸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뭐 미웠다가 부끄럽고 또 이제 뭐 가엾어졌다가 또 미웠다가 또 그리워지고 정서 변화 맞죠? 그리고 이게 성찰이라는 주제의식 잘 드러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정서 변화는 왜 드러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가보니까 또 미워지고 다시 또 가다 보니까 또 그리워지고 또 돌아가서 보니까 미워지고 행위에 따라서 자, 뭐 정서가 변하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정서 변화를 보여주고 그 정서 변화를 통해서 뭐를? 주제를 형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서 변화만 주제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정서 변화도 주제를 형성하는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주제가 형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제가 형성화되는 건 특정한 부분으로 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오개념이에요. 왜? 주제가 형성화된다. 자, 주제가 형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뭐 이 부분 주제의식을 형성한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감각적 이미지도 그렇고 제가 수업 때 많이 이야기하는 시장 전개도 그렇고요. 시장을 전개한다. 주제를 형성한다. 정서를 드러낸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의미가 없는 구절들이에요. 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감각적 이미지가 없는 시가 있나요? 시장을 전개한다? 아니 시장이 전개되지 않는 시가 있나요? 주제를 형성한다? 주제의식을 형성하지 않는 시가 있나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특정할 수 있나요? 그게 형식적인 주제의식이 형상화되어 있고 의미적인 주제의식이 형상화되어 있고 근데 그걸 딱 하나만 짚어서 얘만 돼 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주장을 하셨으려면 이 선택지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야죠.
그쵸?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만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성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그냥 시간의 흐름이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화상에 있죠.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거죠. 근데 자꾸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행위를 동반하고 그 행위를 통해 정서가 변하고 그런 정서를 통해서 주제의식이 드러난다는 건 그런 행위가 드러나는 시간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서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특정해서 이것만 돼, 이건 안 돼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풀이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내신에서도 허용이 안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2번을 하면 안 된다. 됐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좀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1, 3, 4번 한 친구들 있죠?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거는 1, 3, 4번 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리고 2번을 한 친구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문제로 점수를 따는 것도 사실은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5번을 한 학생들 제가 5번 한 학생들을 좀 수소문 해보고 물어봤어요. 왜 이건 안 했냐 했더니 또 개중에는 정확하게 선생님 자화상에도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피해자들입니다. 왜? 너무 잘했어요. 이건 1, 2, 3, 4번 제껴 하죠. 저라도 5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답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뭐 5번도 안 될 것 같고요. 5번도 좀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100점이 아닌 시험을 치를 수 없으니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봐야 될 겁니다. 이건 행정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도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이거 정확하게 2번의 개념을 알고 5번을 한 애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약학부에서 가장 이 문제를 잘 푼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이거 틀렸다. 그 학생들이야말로 진짜 큰 피해자들입니다. 정말로. 어영부영 답이 안 보이니까 1번, 3번, 4번 한 친구들은 어부지리겠지만은 그리고 답이 안 보이니까 5번 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이 자화상에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푼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 문제를 가장 잘 풀었다. 그 친구들이야말로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문제를 취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5년 동안 야탁부에서 정말 많은 이유 제기를 했죠.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기억나요.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중에서 한 문제는 독서 문제였고 그건 선생님께서 다음날 바로 인정하셨어요. 왜? 독서 문제는 뭐 논할 게 없죠. 연봉리 무슨 월봉리 그런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좀 설왕설래가 있었죠. 결국은 인정을 안 하셨고 교육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작년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좀 주장을 하시다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냐면 그 논할거리가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 1번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이런 마음에서 내셨구나 좀 어느 정도 이해라도 돼요. 근데 내 주장이 90%고 선생님 주장이 10%니까 선생님 제 말이 맞습니다 라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린 문제입니다. 이걸 2번으로 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취소를 하고 재시험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무슨 내신을 보는 의미가 뭐가 있나요 도대체.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는데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취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제기 기간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그 선생님께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시고 저는 또 저대로 다른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